중국이 기회의 땅일까요?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중국은요,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이익만 알아요. 중하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중국인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중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과 그의 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줄줄이 나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은요, 자국에 조금 불리한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건 보복을 합니다. 호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서방의 어떤 협력 체계에 들어갔다고 지금 석탄에 대한 제재를 했잖아요. 물론 지금 호주는 그 석탄 중국에 수입하던 것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오히려 석탄 사줄게 이렇게 하는 형국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대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쫌팽이 중에 쫌팽입니다. 그런 쫌팽이들 자칫 잘못하면요, 세계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왜 모를까요?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도 참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롯데가 중국 시장에서 박살이 났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롯데는 이제 본사까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본사 폐쇄를 밟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에는 롯데 같은 경우는 박살난 거 아니에요. 사드 기지를 성주 골프장이 롯데 골프장인데 사드 기지, 그게 사드 기지가 됐잖아요. 제공하고 나서 롯데는 중국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니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가 수용한 건데 이것을 말입니다. 사드 보복이라고 해서 롯데 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 매장이 1000개 이상 폐쇄했습니다. 중국 내 매장 1000개 이상.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탈출에 신경을 바짝 쓴다는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지금 LCD 공장 철수했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의 자만과 오만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폐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중국 업체, 경쟁하는 업체에게는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마구마구 주면서 경쟁해서 이기도록 다독거립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누구 말만 따나 야반도주하면서 탈출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중국의 규제는 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독재 정부의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제로 정책이잖아요. 한 도시를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한 도시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리니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이만 하더라도 테슬라 공장이나 각국의 공장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탈출에 러시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만 탈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진짜 탈출합니다. 일본 기업만 하더라도 보세요. 탈출하고 있죠. 한국 기업 롯데만 하더라도 그렇죠. 타이완 11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 그죠?
미얀마인가요? 미얀마 2개, 필리핀, 뭐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는 게 중국에서 떠나서 말입니다. 예. 뭐 미국, 멕시코로 가든가, 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도로 가든가,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가든가. 지금 가는 게 다 보이죠. 그죠? 이제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에서 점점 탈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중국에 나가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지금 보세요. 지금 나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타이완, 사우스 코리아, 재팬 다 지금 중국에서 탈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규제의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 그 규제에 더 이상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미중 갈등이 장난이 아니죠. 미중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정부 리스크가 크다. 38.1%예요. 38.1%라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불분명하다, 불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게다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20.5%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없는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옆에 중국 기업을 세워서 그 기업의 지원을 엄청 해야 됩니다. 땅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뭐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세금 지원까지 엄청나게 하니까 이게 뭐 차별된 기업들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은 점점 심화되죠. 18.2%나 됩니다. 환경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5.2%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 생산비도 이제 상승을 해서 중국에서 과연 생산해야 되나? 그것도 8%예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블룸버그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은 끝났다. 한국 기업도 짐을 많이 싸지만 세계 기업들도 짐을 싸고 있다.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리쇼링, 해외 공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공장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공은요.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주계장막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또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도 리쇼링이라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국내에 들이고요. 그 공장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빨리빨리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